실제로 몸무게가 한 10%만 증가가 돼도 무릎이 느끼는 통증이나 부하는 15%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개골 탈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되게 쉬운 환경적 요인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제가 슬개골 탈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하고 나타났을 때의 증상, 그다음에 기수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가 많이 생기는지도 궁금해 하세요. 가장 많이 생기는 애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말티즈가 1등입니다. 책에는 말티즈가 1등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말티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말티즈가 특히 많고, 두 번째로 푸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색깔이 있는 푸들이 조금 더 슬개골 탈구가 많아요. 브라운 푸들이라든지 회색 푸들, 아니면 검정색 푸들, 아니면은 초코 색깔 푸들 아이들이 특히 많고, 푸들 계열은 기본적으로 관절 질환의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은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포메라이언이에요. 포메라이언 중에서 화이트 포메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화이트 포메는 고관절 문제도 많고 실관절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화이트 포메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관절을 자주 만져보시고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 속도도 되게 빠르고, 한번 진행이 되면은 4기까지도 금방 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뭔가 접근을 해주시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 소형견이 대부분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치와와 많잖아요. 치와와도 화이트 포맷처럼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고, 그 다음 사이즈가 조금 있는 애들 중에서는 비숑이라든지 스피츠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이 1번이고 환경적 원인이 2번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의 비율은 거의 9대 1이에요 90%가 유전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또 보호자분들은 얘는 뛰지도 않고 집에서 카페도 다 깔아놨고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하는데 탈구가 왜 생기냐, 그건 이제 가족력인 거죠. 그래서 가족력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환경적 요인이 가미가 됐을 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환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보호자가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소형견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미끄러운 바닥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발바닥 털이 조금만 자라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런 미끄러운 바닥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카펫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린이 놀이방 매트 같은 걸 깔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 털이 자주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짧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슬개골 탈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는 어떤 비만, 살이 찌면 당연히 하중이 위에서 누르겠죠. 그러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더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개골 탈구 기수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몸무게가 한 10%만 증가가 돼도 무릎이 느끼는 통증이나 부하는 15%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개골 탈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되게 쉬운 환경적 요인이 되는 거죠. 특히 두 번째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애들은 뛰는 걸 당연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푸들 아이들은 더 뛰는 걸 좋아하죠. 그런 걸 제한하기도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쇼파를 다 없애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떤 그런 환경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좋고, 밖에서 산책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좀 평지에서 많이 해주고 집에서는 많이 안 뛰어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슬개골 탈구 증상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이제 보행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들은 만졌을 때 안 아파합니다. 다리를 아무리 만져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탈구가 돼 있어도.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프냐? 중력 방향으로 체중이 실릴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드는 겁니다. 물론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십자인대가 끊어진 애들은 이렇게 만지면 되게 아프죠. 자지러집니다. 근데 탈구를 가진 애들은 만졌을 때 그렇게 안 아파요. 그래서 애가 안 아픈 줄 알아요, 보호자분들이.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깽깽이 자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심한 애들이나 아니면 2기 처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빠질 때 소리가 좀 들려요. 뚝뚝뚝. 그것도 슬개골 탈구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든다든지, 아니면 깽깽이 걸음, 만질 때 정말 너무 심하게 아파할 경우, 아니면 옆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슬개골 탈구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강아지들은 뒷다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다리가 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약간 밖으로 빼서 앉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리가 특히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앉았을 때 한쪽 다리만 밖으로 빼, 그러면 병원 가서 관절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슬개골 탈구 기수가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십자인대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검사를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다리를 절어서 오는 경우에 어떠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미용하고 나서 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아이들 중에 많은 부분이 털이 긴 아이들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호자분들은 그 아이의 걷는 다리 모양을 정확하게 보진 않고 전야 안전화 정도만 보고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털이 많이 길고 하면은 애들이 약간 스킵을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미용을 하고 나서 저냐? 정상적인 애들은 미용을 해도 다리를 절지 않습니다. 근데 다리가 평소에 탈구가 있었던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기인 아이들, 아니면은 4기인 아이들이 다리를 안 전다고 생각해서 미용을 이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미용할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기가 쓰고 싶은 근육으로 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미용을 원하는 자세들이 있고, 미용할 땐 대부분 애들은 많이 긴장을 하고 힘을 바짝 주고 또 한 자세로 또 오래 서 있고 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좀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건강한 애들은 미용 후에 다리를 잘 안 절어요. 근데 슬개골 탈구가 오래된 애들, 아니면은 관절염이 이미 많이 생겼는데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있었던 애들, 아니면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는 십자인대가 끊어지기 직전이었는데 미용하고 나서 단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무줄하고 똑같죠. 우리가 십자인대가 고무줄이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경우보다는 말라서 끊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십자인대도 고무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말라서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있다가 미용을 하고 나서 이제 뚝 끊어지는 애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오비일학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는 컴플레인이 심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병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어떤 다리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미용을 들어가면은 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무릎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털이 긴 아이들은 평소에 더 무릎을 자주 만져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화이트 뽀메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라운 뽀미는 마찬가지로 털을 이제 장모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일수록 조금 더 무릎 검사를 자주 하시고 보호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